이건 명백한 살인이다. 살인이다! 이건 살인이다! 잡아! 설마 그럴 리가. 좀더 힘을 내. 자, 힘을 내라. 힘을. 이러다가 차들부터 먼저 빠져나가. 다 왔어. 조금만 더 기운을 내라니까. 자, 어서 기운을 내세요. 자, 어서요. 이러다가 차들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기운을 내라. 어서 기운을 내세요. 자, 여보게. 물 좀 마시게. 응? 자. 아무래도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선생님, 여보게, 선생님, 기운을 내게. 날이 밝으면 읍내에 내리가 약을 굶을 테니까. 부엉산에는 동굴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지? 여보게, 선생님, 장교. 영감의 아들이 시체를 인수하시오.
아니, 뭐에 어찌한다고요? 원, 아무리 막대먹은 세상이라지만 이제 겨우 30을 넘겼는데 수절을 하라니. 세상이 변해도 12번은 더 변할 세상인데. 그만두지 못하오. 이 집안엔 아직 그런 일은 없었어. 내일 당장 시댁으로 보내요. 영감, 딸 자식이 출가를 하면 이미 내 자식이 아닌 게요. 그렇더라도 그렇지. 옛날엔 소년 가부도 평생을 수절했어. 더욱이 자식까지 태어난 터시에 꼭이 보내야겠다면야. 하지만 저의 해산한 지 이제 겨우 100일밖에. 사돈 생각을 해보구려. 장졸간에 외아들을 잃고 그 유복자로 태어난 손자인데 여부 무엇이겠소? 임자 같으면 어떻겠소? 그대겠어야 금지 오육보다 더 소중한 혈육이 아니겠소? 사돈이 세장가를. 뭐요? 글쎄, 사돈이 세장가를 들었다는 전갈이 왔지 뭡니까? 그렇담 사돈이 딸애를 물리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영감, 잘 생각해 보구려. 안 돼!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해. 새어머니야, 인사 올리라오. 세상이 세상인 만큼 자식 하나로 대를 잇기는 힘들어. 어디 그놈아 좀 보자오. 네 애비 요물이야. 애비 앞서 죽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요물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생긴 분입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려거든 거울을 보렴. 눈매와 입언저리가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으니까. 참 훌륭한 분이셨단다. 남을 위하는 일이 두터웠고 바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으셨단다. 야학을 지어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지나가는 가엾은 행위를 보고 그대로 보내는 일이 없으셨지. 이 거울에선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은 없으셨단다. 그런데 왜 돌아가셨어요?
다 됐다. 이제 가자. 네. 아니, 할아버지, 아니 어머니, 아니, 아버님, 어인일로 이렇게 일찍. 좀 들어가자오. 앉으라. 현희애비가 죽더니 난 내게 개가토록 권유했어. 근데 애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새삼스레 왜 그건? 그래서 난 그 심성이 갸륵하기도 하고 새어머니와 사이도 서먹서먹할 것 같아서 눈 몇 마디를 떼서 딴 살림을 하도록 했어. 내가 그렇게 해준 건 현이를 부탁한다는 뜻도 된다. 그런데 넌 남편을 야속에 미치게 하여 그 꼴로 만들더니 이제 자식까지 야속이를 믿게 해. 긴 말할 거 없어. 현이를 계속 예배당에 다니고 다니겠다면 너한테 그대로 맡겨둘 수가 없어. 아버님, 어쩌겠어? 내가 데리고 가도 돼가서? 그렇지 않으면 공인할만이라도 정미소에 와 있게 하든지. 할아버지 따라가렴. 해지기 전에 내가 데리러 가마. 절하라오. 할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하려무나. 아버님,
앉으라오. 마시라오. 날래 마시래도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하는 게야. 그래야 술버릇이 점잖아져. 요즘 젊은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신학문 했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탈이란 말이야. 아버지 산소를 이리로 옮겨주신 거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할아버진 단 한 번도 제게 아버지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비가 사람은 똑똑했지. 유달리 영특하였기에 난 내 앞장감이 생겼다고 적지 않게 바란 것이 있었지만은 이르는 말은 안 듣고 야소결 믿기 시작해서부터 잘못되어 갔어. 그때부터는 예빈 산소에 가서 간신히 절은 했지만은 죽어도 음복은 안 했거든. 어둠에서 흘러들어왔는지 그 야솔한 귀신이 탈이었어. 조상을 위하는 미풍을 저버리고 생고전만 부리다 그 몰골이 되고 만 게야. 하지만 아버지는 훌륭한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가 그런 소리를 하들. 사은의 날 어느 선생님께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애비 앞서 죽은 불효가 훌륭한 게야? 네 오만이를 청산과부 만든 것이 훌륭해? 아버진 나라를 찾으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까? 나라를 찾아. 지놈이 무슨 재주로 총칼 버티는 외놈들 앞에서 맨주먹으로 만세를 부른다고 찾아지는 나라라고 하든. 상기도 네 애비 좋은 생각을 하면 내래 가슴 아프지만 그래 어리석은 짓을 했어. 애비가 살아있었으면 와네 오만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겠냐. 내래 네 오만이 볼 때마다 죽은 네 애비가 괘씸한 생각이 드는구나. 네 애비가 살아있었으면 이 늙은 것도 오죽이나 변하겠니. 요즘은 그저 뼈마디가 시려 요동을 할 수가 없으니 사람은 순리대로 해야 하는 기야. 나라 뺏긴 것이 좋을 리는 없지만은 그저 세상 형편 따라 제일 처리해야 돼.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는 게야. 딴 녀석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갖다 걸 것도 없고.
손톱만큼이라도 남의 도움을 바랄 것도 없어. 어머니 곁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졸업을 하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신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마라. 어머니, 부탁이다, 연아. 너희 아버지를 아버지 죽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 내 말 알아듣겠니? 다신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마라. 이 애미에 단 하나의 소망이란다. 네 어머니. 할애비를 원망하갔디. 하지만 이 시끄러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선 이렇게밖에 대할 수가 없는 이 할애비의 심중을 나중에 알게 될 기야. 넌 네 애비처럼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그저 죽은 듯이 아무 말썽 부리지 말고 살아만 주면 되는 기야. 어머니, 물론 저도 아버지의 죽음을 할아버지처럼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다만 무엇이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했는지, 맨주먹으로 의젓하게 죽음과 대결할 수 있었던 그게 무엇인지 가슴을 뛰게 합니다. 소자로서는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연호는 내년에 대학을 간대지. 그렇다는군요. 넌 이대로 집에서 농사나 지을 테냐? 예? 전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지내면 됩니다. 농사나 지면서요. 현아,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예미의 농사일이나 거들면서 함께 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한다면 예미는 슬플 따름이다. 농사야 조금만 품삯을 사면 나 혼자도 지을 수 있으니 할아버지께 여쭤봐라. 할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시면 내라도 나서서 공부를 시킬 테니까. 어머니, 난 네가 집안 농사나 거들며 꽃밭이나 가꾸고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착각이었군요. 전 이 1년 동안
어머니의 힘을 덜게 했다는 자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착각이었군요. 현아, 아버지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라. 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 여겼었죠.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네 어미가 시키든. 아닙니다. 단지 제가 더 배우고 싶은.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라오. 아버님, 그렇게 하세요. 아는 게 병이라고. 배우게 되면 재난이 오는 게야. 꼭 배웠다고 돌아가신 형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게야. 아버님, 강 건너 사는 손주산의 아들이 얼마 전에 군수로 나가는 것을 보고 못내 부러워하시질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연호 아저씨도 동경 유학을 간다는데. 연호가. 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니 내래 늙은 걸까. 흑인 죽고 살기는 제 팔자 소관이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현? 우리 민족이 처한 역사적 시련을 겨우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야? 글쎄, 그렇다면 도대체 동경까지는 왜 온 거야? 적어도 우린 오늘의 현상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경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해. 그렇지 않다면 외놈의 땅까지 유학 임대하고 아까운 돈 없애면 와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일인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로운 사상? 그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판단의 기준만 될 수가 있다면, 그게 우리들 행동의 지표만 될 수가 있다면 말이야. 일인 학생들이 심취한다고 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어. 도식화된 관념으로 역사를 판가름하고 집단의 위력으로 인간을 조이려는 살벌한 냉혹과 숨막히는 흥분이 난 시려. 그래, 알지. 자네가 옥스퍼드 학파의 이상주의 철학에 심취했다는 것. 하지만 말이야, 그건 조선에 태어난 오늘의 청년들에겐 용납되지 않는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천만에. 개인 존재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이상에 대한 겸허하고 불타는 정열일 뿐이지. 결국 그게 그거지. 민족이야 조국이야 어찌되든 나 하나만을 위한 안락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이 역사는 어느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스스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 역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일 뿐이야. 오노 소노도꾸로의 시무, 그것은 조화 원리를 투시한 것이며 겸허한 인간 정신의 기치를 소리도 높여 노래하는 것이다. 미쳤군. 미쳤어. 대동아
혁명권 건설이 바로 이것이다. 미영의 굴레에서 황색민족을 해방하고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회복한다. 일본은 그 맹주가 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값싼 영웅주의적 감성과 쓸모없는 선민의식이 빚어내 자기 기만이다. 미친 자식. 닭가들한 작자 마치 10억 아시아 민족을 눈앞에 놓은 듯이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군. 현은 그 소리 듣고도 피가 뜨거워지지 않아? 흥분되지 않느냐고. 별로 흥미없네. 틀렸어. 못 돌았어. 느즈마키, 세계 역사의 조리에 뛰어든 일본은 한다는 모든 일이 엇먹고 있단 말이야. 빅토리아 왕조의 꿈과 전체주의의 결합. 완전한 시대착오지. 전투엔 이겨도 승리를 거두기는 힘들어. 강력한 문화의 뒷받침이 없거든. 아시아 민족의 해방, 좋은 말이야. 그렇다면 성결 문제는 조선의 자치나 독립에 있지. 나가긴 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국민 된 죄로 국가가 뿌린 씨를 거두러 나가는 셈이네. 철학사를 가르치던 히다카 조교수 기억나? 그래 알아. 진주만 공격이 있던 이듬해 소집대가 중국 중부에서 전사했다는군. 뭐라고? 이젠 마음을 남길 아무것도 없어. 호약이 토마스 그린과 학생 총선은 자네한테 주지. 난 학학부례하고 만여수 2권이면 돼. 전선에서 읽을 시간이나 있을지 몰라도. 밤낮 없이 전투만 하는 건 아닐 테지. 그래. 실토를 하자면 고민이 없지는 않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아시아의 해방이란 명분은 어떻든 하나의 구원인 셈이야. 잘 있게. 자네를 알게 돼서 즐거웠네. 전쟁이 끝나면 우리 또 만날 수 있게 되겠지. 그래. 그러길 바라야지. 난 아무 미련도 없네. 다만 혼자이신 어머니 일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지만 그것도 전열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봐주겠지. 내일 만나자.
역으로 나갈 테니까. 잘게. 잘 가게. 현, 야 현, 야 이거, 야 이거 읽어봐 이거. 뭔데? 예. 학병제 실시. 어떻게 된 거야? 육군성에서 조선 학생의 징병유예를 폐지했다는 건 말은 지원 100만을 받아들인다지만 언제 외놈들이 말들 해본 적 있어? 연호. 결국 우리도 끌려가게 되고 말 거야. 그런데 이 기막힌 것은 말이야, 이 중추원이라는 데서 한술 더 떠고 있더군. 학병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은 휴학시키거나 전쟁터로 끌고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 조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 거지?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의미? 외놈들이 조선인 학생을 전쟁터로 끌어내는데 무슨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는 건 몰라? 일본은 망해가고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망해가는 자의 마지막 안간힘이지. 때를 놓쳐서는 안 돼. 무슨 소리? 난 지원서에 도장을 찍겠어. 뭐라고? 아니 왜? 어차피 끌려가게 될 테니까. 난 그럴 수 없어. 내가 왜 의미 없는 전쟁에 참가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십사이다니. 만에 하나 우리가 중국으로만 배치가 된다면 부대를 탈출해서 그곳에 있는 우리 독립군 부대를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독립군 부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외놈들과 싸우게 되는 거지. 그건 망상이야. 언제까지라도 식민지 백성을 안조하겠다는 거야, 현인? 불행하지만 나한텐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의지와 용기도? 민족적 적개심이나 투쟁심도 현이한테는 없는 거지. 말해봐. 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아.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간악한 일본은 우리를 끝내 전쟁터로 내몰고 말걸. 난 그저 돌아가고 싶어. 그건 그 다음의 일이야. 왜 그러느냐? 아님 지원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생각이냐? 제 스스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무엇 때문에 내가 도망을 쳐야 하느냐는 생각이. 현아, 다른 생각할 거 없다. 네가 돌아온 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길로 외가로 떠나거라. 어서. 어머니. 해주까지 찾아오실 줄은 전혀 생각밖에. 친구가 있어요. 실은
현희 씨 어머님을 만나 뵀는데 여기 계시다고 해서 겸사겸사. 아버님 안녕하세요. 조선 어학교 사건으로. 아니 그럼 조 선생님께서 그 사건에 알고 계세요 그 사건? 해주로 오는 길에 옛날 고보 시절 선생님을 만나 뵀죠.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마지막 저항이 될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저항이라뇨? 동화돼 가고 있으니까요. 아니, 강요당하고 있으니까요. 머지않아 조선인은 충성스런 황국 신민으로 탈바꿈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쩜 그 선생님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째서요? 왜 현씨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난 까닭 모를 어떤 범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건 이곳에 오면서부터 줄곧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자의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거대한 감옥으로 화한 울타리 안에서 결코 타개할 수 없는 근기를 깨트려 버린 죄인의 불안 같은 것이죠. 현씨가 학병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버린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간수의 채찍이 날아올 테죠. 더 깊고 고통스러운 불안의 감옥에 갇혀버릴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게 두려우세요? 현씨, 하나의 길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길. 그걸 알면서 왜 행동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기엔 담장이 너무 높습니다. 다만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그 높은 울타리를 허물어버릴 생각은 왜 안 왔어요? 그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잖아요. 조 선생님처럼요. 아니, 제 아버님처럼 말입니까? 이 땅에 삶을 얻은 조선 청년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고 전 생각해요. 제 말이 지나쳤나요? 어렸을 때의 일이었죠. 난 그때 일요일이면 늘 할아버지 정미소에 가 있어 했습니다. 불과 19살 되던 해일이었던가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귀 밑에 달린 혹을 두고 몹시도 놀려댔죠. 난 몹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할아버지. 이게 무슨 거리가? 누가하고 싸워서? 애들이 혼내줬어요. 다신 할아버지를 허꿀이라고 놀리지 못하게요. 뭐? 홍내기? 아 그래서 이런 꼬락선이라고? 그래 누가하고 싸웠어? 연호가 제일 까불었어요. 에이? 연호? 김주사 아들? 야 이놈의 새끼야 웬 말소이가 예비처럼 그저 속 터져 죽겠구만 그냥. 정미소를 달려나간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난 예기치 못한 불안감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특히 삼촌 명철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한층 더 냉담해지셨죠. 그날 이후 아이들이 아무리 할아버지의 혹을 들고 조롱을 해도 난 발길을 돌려버리곤 했죠. 처음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슴을 찢는 듯 했지만 날이 가면서 난 내가 자랑스러울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어떤 일에도 초연해질 수가 있었으니까요. 초연해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순영 씨, 그건 단단한 껍질 속에 자신을 감추고 언제나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려고 애써왔던 것뿐이에요. 언제나 그래왔던 것뿐이에요. 아버님, 내게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야. 하지만이 아닌 그 인자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제 생명입니다. 어쩜 아버님께서 그러실 수가? 희연은 햄에게만 중요한 자식이 아니라 내게도 소중한 핏줄이야. 그대로 두면 외놈들 감방에서 죽게 돼. 그렇다고 아버님, 현일 사지로 내몰다니요. 사지로 내몰다니. 이 하레비가 아버님, 덩치 않은 소리 마라. 애비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인 게야. 그놈을 애비처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안 되고 말고. 하느님, 요망스럽게 하나님이라니. 그 하나님이란 게 그놈의 애비를 죽였어. 아버님. 그 녀석은 알게야. 이 하레비 마음을 차라리 영영 볼 수 없다 해도 중국 땅 넓게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만 살아준다면 그게 더 나았고 말고. 용서하라고 애미야. 할머니 절 기다리시니. 소리 내지 마라. 어여 피해라. 우선 외삼촌 집이라도 가서 피해 있거라. 아니 그 어여, 형사들이 널 잡으러 왔대도 형사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어여. 어이, 오현군. 뭘 그렇게 놀라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미가 잘못한 게야. 애미가 어리석었어. 설마 안주 이러실 줄이야. 할아버지께 아무 말씀 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만들 이러실 줄이야. 애미가 뭐라든 예, 별 말이 없더냐. 예, 할아버지. 전쟁에 나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야. 이 몸 하나 편하자고 지원을 안 하면 이 집안에 끼칠 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았어? 송구스럽습니다, 할아버지. 미처 그 생각은. 네 삼촌 장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네 애빌 때문에 두고두고 불온섬이란 말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가서. 이 할애빌 지나치게 원망하지 말라.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카 용서해 주게. 나 때문에 삼촌에게 화가 미친다는 건 내 본의가 아닙니다. 희은아, 다만 30여 년의 세월을 오직 저 하나만을 믿고 살아오신 어머니, 절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해서 가슴 아플 뿐입니다. 네 어미 걱정은 말라. 설마 한들 이 해레비가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와 은총을 베푸소서. 현에 대한 사랑에서 주께서 부르신 남편에 대해 더욱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사옵는 이 죄인, 주여, 저의 깊은 죄를 용서하시와 현의 생명 지켜주옵소서.
모두 살인 정복자가 살기 위해 인간을 죽여 보다니 얼마나 슬픈 살인, 파괴, 약탈, 인간의 모든 것을 허물어버린 이 잔혹한 행을 전쟁이라는 걸로 그 책임을 돌려버릴 수는 없어. 문제는 그 같은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인간에게 잠재해 있다는 데 있는 거야. 인간은 개일 수 있다. 누구야? 아무. 야, 너도 별 수 없는 놈이로구나. 뭐야? 넌 살아야 한다는 방어 본능이 없는 줄 알았지. 무슨 짓이야? 내가 널 찔러버릴 수도 있었어. 그래, 바로 그거야. 넌 인간의 전쟁 행위를 혐오하고 저주했었지. 하지만 너도 결국은 살아야 한다는 방어 본능 때문에 결국은 총금을 들이댔어. 그건 달라. 난 찌르지 않았으니까. 그건 내가 덤비지 않았기 때문이지. 찌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무튼 좋다. 그 얘긴 다음으로 미루고. 자, 오늘 밤이다. 보초교도를 하는 즉시 탄약 야적상 뒤로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니 그럼 내일 아침 전투에서 우린 죽을지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응? 야, 빨리 와. 날 새기 전에 수십 킬로를 걸어야 한단 말이야.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야. 좋네. 시원해, 현이. 자.
마을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이대로 가만 누워 있고 싶어. 말이 안 통하면 한자를 써서라도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고향 생각이 나는군. 봄철에 피는 부엉산의 진달래꽃, 내려다 보이는 푸른 골짜구니, 여름이면 그 숲속에 열리는 산딸기, 목마르면 차디찬 냇물. 야, 누가 이리로 오고 있어? 저 전혀 아니야. 왜 이래? 너 아이가 어쩌려고 그래? 어? 너 잠자고 있어. 야, 열어!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인간이 이럴 수는 없다! 인간은 죄다! 오늘 효입니다. 효입니다. 효이에요, 어머니. 현아, 이놈, 이놈아 어디 보자. 네가 살아, 살아보자. 이 살아오니.
현씨. 축하해요, 현씨. 앞으로 같이 근무하게 돼서 기뻐요. 그리고 늘 현씨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내가 원한 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하도 성을하길래 나오기로 했죠. 언제나 그러시군요. 생각은 있으되 결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텔리겐자의 나약성, 소극적 자세. 언제까지 오불가는 자신의 껍질 속에만 안주하실 셈이세요? 이 혼란의 와중 속에 소용돌이치는 사회 같은 것 관심도 없으세요? 그건 할 사람이 따로 있겠죠. 전 남의 일에 이러니 저러니 할 입장이 있지 못하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군요. 난 남의 일에 흥미도 없거니와 남의 한계를 침범할 생각은 더욱 없습니다. 주의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세요? 난 내 자신을 잘 아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일에도 흥미나 관심이 없단 말씀이세요? 해방군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붉은 군대가 자행하고 있는 파괴, 약탈, 강간, 이 모든 시련과 혼란도 현 씨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버님께서는 월남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조 선생님께서요? 이젠 또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남과 북이 서로 왕래조차 할 수 없게 됐으니 네 민족의 시련이 너무 커. 네 땅의 주인이 붉은 해방군이라니. 평생을 독립투쟁에 바쳐온 내가 오늘 이런 꼴을 보고 살자고 이런 일을 했던가? 네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암담해. 견딜 수가 없어. 정말이지 왜들 이래 하는지 저로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선생님. 네거의 제발 녹사의 전환기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혼란이었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네요? 고생이 많았죠, 어머니. 자네가 이게 좀 올라오게. 아닙니다. 고통이 많았을 거야. 그러나 이젠 강도놈들도 물러갔으니 말이야. 자, 우리 이제 힘을 합해 함께 일을 해야지. 난 바빠서 오늘은 이만 실례 안 해. 곧 또 보세. 응? 자, 그럼. 자.
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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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씨. 웬일이십니까? 연호 씨가 아버님을 연행해 갔어요. 조 선생님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착취 없고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 그게 혁명의 목적이지. 나도 그런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네. 그러나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과정이며 또 언제까지를 과정으로 지나. 과정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야 하고 또 인간은 계속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인생의 목적이란 곧 인간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자네들은 착취 없고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이라는 공수표 아래 자유를 박탈했어. 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민중들의 노동력과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거야. 자넨 옛날부터 로맨티스트였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그런 감상주의자 회색 분자야. 자네들은 마르크스는 민중을 위한 사랑에서 유물론의 체계를 세웠다지만 코뮤니스트는 그 체계만 모시고 그것만을 위해 그 밑에 깔려 죽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않거든. 우리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자본주의 사회는 트러스트와 신디케이트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유를 방패 삼아 인간을 임금의 노예로 만들었었어. 마호멧이 코란을 외우면 불멸불사한다면서 아라비아인을 싸움터에 몰아넣은 것처럼 물자가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과 같이 될 때 이 지구에는 사유재산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투쟁도 없어지고 영원히 낙원이 온다는 자네들의 사기술이 피와 땀의 정당한 대가로서의 임금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서의 값진 대가야. 그럼 자넨 전적으로 이 혁명을 인정치 않는군. 혁명이 획득한 어떠한 결과도 인간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으니까. 자넨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군. 난 역사니 혁명이냐는 건 관심이 없어. 난 인간을 사랑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역사니 혁명이 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삶 그 자체야. 난 그걸 사랑하고 아껴. 도대체 지금이 어떤 때인 줄은 아나? 근거 없는 미움이 들끓고 있는 때이지. 근거 없는 미움? 자넨 그렇게 뼈아픈 원한을 누구한테 품게 되었고 대체 누굴 저주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있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딨나? 자본가 지주, 친일파 반동 분자, 그런 사람들인가? 그리고 기회주의자, 어릿광대, 치졸한 감상주의자. 날 말하는가? 혁명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인간형이 기회주의자라고 규정 주고 있지. 자넨 위험 인물이야. 그럼 조 선생님도 기회주의자인가? 그래서 병약한 노인을 잡아갔는가? 삼가하는 게 좋아. 연호! 지금 자네 손에 잡혀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그 사람들이 모두 기회주의자란 말인가? 혁명은 무위의 한 사람도 용인하지 않아. 마비된 인간의 잠을 깨우고 그 인간의 머릿속에 새로운 의식을 불어넣어야 하니까. 자네도 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비겁한 자에겐 반드시 교활함이 따른다. 너의 감상주의는 타고난 천성이지만 그 천성을 지키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철저히 교활하든지 아니면 바보처럼 있는 거야. 쓸데없는 일에 나서지 마라. 이 집을 몰수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 집과 정미수를 몰수한다. 아, 할아버님, 어떻게 된 겁니까? 조카, 연우 아저씨가 우리 집을 몰수했다네. 난 싸운다는 건 질색이야. 난 싸우기 전에 도망치고 말 거야. 하지만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창피한 일일세. 생각을 돌이키게. 혁명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지. 어째서 그것이 자기 희생인가? 누가 그것을 부탁했던가? 도치와 허영의 지름값이 어째서 희생인가? 다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아닌가?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에게 특별하게 베풀지도 않으면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할아버지께서 자네한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조 선생님과 무슨 철천지 원한이라도 졌다는 건가? 그 사람들을 풀어주게. 우린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조용히 살고 싶은 게야. 그건 어려울걸. 이미 혁명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어. 자. 여기 있는 국민의 회장 이만등은 그동안 우리 인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남이야 먹던 굶던 자기 자신의 배만 채워온 악질 반동입니다.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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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을 하려고? 누가? 왜? 무슨 꼴이 안 돼, 이거? 아버지, 선생님. 자, 이번에는 안 돼. 이건 살이다. 잡아라. 잡아. 현씨, 저예요.
아버진 돌아가셨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순영 씨 아버지를 죽인 결과가 됐군. 그건 터무니없는 가해의식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세요. 도끼로 가득 차 있어요. 증오와 살기뿐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당해야 할 일, 어줍지 않은 감상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의 충동,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디지 못한 마음의 충동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눈으로 목격한 살인, 그 이유 없는 살인을 군중의 일원으로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마음의 끈은 희생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아픔이 곧 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아픔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육체적인 연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난 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정면으로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도피의 연속이었죠. 그러한 연속이 지금 이 순간 한없는 외로움으로 가슴을 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떨어진 이유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활이 깨어진 데서 오는 허탈감 같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한 번도 그들과 함께 있어 본 일이 없는 데서 온 외로움, 소속감을 가져보지 못한 데서 느끼는 단절감 같은 거. 순영 씨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현희 씨 늘 외톨이였어요. 어떠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 전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언제까지나 이 동굴 안에서 이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 월남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현 씨, 난 그러고 싶지. 그럼 어떡하실 참이세요? 함께 가요. 전 결심했어요. 가능할 거예요. 서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난 그럴 수 없어. 왜요? 어머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군요. 서로 실패할 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야. 현 씨,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난 용기가 없으니까. 현 씨, 학교 운동장에서 보인 현 씨의 행동은 결코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건 용기가 아니야.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의 유해에 지나지 않아. 이제 가봐요. 현 씨, 난 본래 그런 놈이야. 전 떠날 준비가 됐어요. 현 씨만 좋다면요.
싫어. 함께 가요. 갈 수 없어. 비겁해요. 왜 자꾸 자신의 감정을 속이려고만 드세요? 기쁜 건 기쁜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거긴 가식이 있을 수 없어요. 현신 스스로 감정의 울타리를 쌓아놓고 거기에만 안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껍질을 깨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그 껍질을 깰 수는 없어요. 껍질에서 깨어나는 고통이 없이는 탄생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껍질 속에서의 외로움보다는 새로운 탄생의 불꽃이 더 의미 있는 거예요. 날 자꾸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현실 할아버님도 어머님도 보안소에 끌려가셨는데도요. 가세요. 이제 우리의 사랑도 끝이군요. 껍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살아온 삶. 아니, 그건 삶이 아니라 돌멩이처럼 다만 있었는데 불과하다. 그래, 난 껍질을 깰지도 모른다. 그래서 활활 타는 생명의 불꽃을 당길지도 모른다. 어디다 숨겼소? 끝까지 이러실까요? 내 나이 지금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오. 결국 알아내고 말걸. 어이, 예, 데려와. 예. 나와.
시작해. 영철인 이대로 두면 곧 죽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이보다 영철이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영철이가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까? 그만. 진작 그러실 것이지. 밤새 고생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암시대에도 용케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80평생 살아온 내 인생 허망하구나. 애미야, 날 용서해주라. 거기서요. 불러봐요. 어서. 얘기해 빨리. 연아, 내 말 듣거라. 네가 내려오기만 하면은 선생님들도 모두 용서해 주신단다. 연아, 걱정 말고 내려오라. 연아. 다시 불러봐요. 어서. 너 살아야 한다. 너 살아야 해. 난 좀
가로막지라. 어떻게 해서든지